친한 조카의 달콤함. 이게 또 무슨 소린가요? 네, 이 광주시 광산구에서 지인들에게 사기를 친 남성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조카는 아니었는데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들을 이제 이모라고 부르면서 본인이 조카인 행세도 하면서 이렇게 친밀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한 피해자에게는 11회에 걸쳐서 13억 5천만 원을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틈틈이 안부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환심도 사고 조카 행세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대학 교수였는데 28억 6천만 원을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순천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또 투자 수익금 주겠다. 그리고 또 구미 공장에 투자를 하려는데 1억 원만 빌려주면 이자로 월 10%를 주고 매월 1,0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사기를 쳤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니 뭘 액수가 뭐 이게 장난이 아닌데요, 이거 손 변호사님? 네, 다 합하면은 80억 원이에요. 네, 피해자가 11명에 달하고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범한 이제 이런 범행인데 현재 이 80억 원 중에 20억 원만 피해자들에게 반환됐고요. 나머지는 여전히 반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한 피해자는 28억 원을 뜯겼다는데 아니 보통 이렇게 주면 한번 주면서 의심이라도 한번 하지 않나요? 의심을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게 이 사건의 정말 특이한 정도인데요. 그것도 원래 알던 뭐 친구나 직장 동료라든가 친지 이런 사람들 아니고 생판 남이었는데도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결은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정말 매너가 좋고 말솜씨가 탁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낯선 처음 보는 분에게도 이모라고 그렇게 서슴없이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고 또 여성만 피해자로 삼은 건 아니고 남성들에게 접근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기꾼이 이 사기를 쳤다라는 건데 남성들도 아유 우리 조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주변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 또 소개를 시켜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수사한 경찰이 나도 속아서 돈 건네줄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화면에 재판부조차도 재판부가 사실 사기 사건 얼마나 많이 다루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런 표현한 겁니다. 겉모습이나 행동, 말로부터 풍기는 선량한 이미지,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기술이 탁월하다. 저 정도면 거의 극찬을 해놓은 거예요, 재판부가. 저도 한번 보고 싶을 정도예요, 이거는. 아니 교수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게? 이런 경우가 지금 있으니까 여기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렇죠, 예.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아주 극찬을 연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쩌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속은 데는 실제로 사업을 시도를 했을 수가 얼마든지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하는데 잘 일이 안 된다라는 변명 같은 것들로 아마 피해자를 설득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거짓말이 가장 완벽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 본인이 거짓말이라고 느끼지 않으면 네, 그러면 피해자도 속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세뇌를 해서 이건 사실이야라고 본인이 믿고 그럴 얘기를 수 하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데 예.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무엇인가 사업을 계속 시도하면서 실패하면서 돈이 더 필요해서 주변에다가 막 뭐 너무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또 돈을 좀 빌려다 쓰고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사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면 사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못 믿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교수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사기꾼들의 어떤 외모 또 이런 되게 아주 교양 있는 말투 이런 것도 피해자들한테 되게 이렇게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의 범들 중에 굉장히 자신감 있는 것도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된다 이거는 틀림없이 된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사업을 이제 벌이는 사람이 막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면 또 설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땡겼다 밀었다를 무지하게 잘 능수능란하게 했던 사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네. 손 변호사님 진짜 저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사기꾼들을 좀 크게 나눠보면은 뭐 재력 과시형이나 또는 뭐 인맥 과시형이 더 많아요. 그리고 큰 돈을 또 이제 모을 수가 있죠. 근데 반면 이제 동정심 유발형 사기꾼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큰 돈을 벌지 못하지만 뭐 나름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이제 그 영역이 달라지는 건데 어느 수법이든 간에 결국은 한 번에 가지고 다 뜨기는 쉽지 않아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을 상대로 여러 번에 걸쳐서 돈을 뜯어내야 범죄 수익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투자금을 계속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투자 성과도 또 이제 그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고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건데요. 결국 그 중간에 이런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애초에 타고난 이런 사기꾼 기질에 더해서 전통적인 수법도 동원을 했습니다. 뭐 고가의 수입차 이런 것들을 보여주거나 또는 뭐 명품 시계 예. 또는 막 비싼 가방 또는 뭐 거액의 현금 다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안심을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믿기 힘들지만 피해자 중에 일부는요 한동안 이런 피해 사실을 본인도 몰랐고 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약속한 이자나 수익금이 제대로 입금이 안 되면 그때는 의심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입금이 제대로 안 됐는데도 확인도 안 하고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또 빌려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장기간 동안 벌어진 거죠. 아니 송 기자 그러면 이게 네. 80억을 사기를 쳤으면 이 피해자들 사정이 지금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다 여윳돈을 투자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려웠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아, 노후 대비용 부동산 그리고 연금 자산을 투자한 아이고.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연금 자산도 날린 건데요. 또 한 피해자는 그 아파트를 줄 테니까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전세금도 투자하라고 해서 지금 아파트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파산을 해서 개인 회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양 변호사님 어떻게 해요 진짜 이거. 그래도 일단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면서 이 거액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 돈을 갚으라고 배상 명령도 내렸고 또 이 재판부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풍모, 뭐 능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속이는 일에 쓸 것 같아서 피해자가 더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면서 징역 9년형을 선고를 했고요. 이거 무겁다고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이 인간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손 변호사님 근데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 워낙 피해 금액이 커가지고 이거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크죠. 아이고. 그래서 실제로 아까 그 교수님 말씀대로 본인이 정말 사업하다가 다 날려버렸을 수도 있는 거고 예. 남은 게 없이 아. 또 애초에 이미 몇 년 정도는 이제 그 감옥 생활을 할 각오로 아이고. 숨겨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한테 쓸 돈 떼놓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일부라도 반환하면서 이제 그 합의서를 받아내는 내가 노력하고 있다. 네, 이런 용도에 쓸 합의금도 미리 떼놓습니다. 이런 아주 치밀한 긴 기간이니까 세상에. 이것저것 다 준비를 해놨을 거예요. 결국은 다 돌려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아이고 참 저는 이 사기 사건 이런 거 소개해드릴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